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 전통과 전해오는 상식을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지난번에 이 채널에서 딸 자식은 여식이라고 하지만 아들 자식은 왜 남식이라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 약속한 대로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호칭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호칭도 세월이 변함에 따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 여건이 변함에 따라 다양한 호칭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남자의 호칭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소년에서 청년, 그 다음 총각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나이, 사내, 남편, 신사, 지아비, 대장부 등으로 불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먼저 소년이라 하면 어린 남자라는 의미인데요. 덜 자란 남자 또는 청년이 되기 직전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 하면 총각과 어원상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다 큰 남자 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 이런 뜻으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총각이란 한 번도 남녀의 성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남자를 말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총각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관리를 행하지 못하고 머리털을 따 느린 남자라고 보는데요. 본시 총각이란 아이들의 두 발을 양쪽으로 갈라 뿔 모양으로 동여맨 머리, 다시 말해서 상상투를 나타내는 한자식 표기였지요. 한자인 총은 지금의 다총으로 모두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원래는 꿰멜총, 상투짤총 이렇게 쓰이던 것이고요. 각은 물론 뿔각이랍니다. 다음으로 사나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나이는 사내 중에 사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리, 양보, 책임감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우리말에 장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자로 장할 장자와 고물의 정자를 쓰고 있고요. 고물의 정은 갑을, 병, 정, 무로 시작되는 십간중의 네 번째 해당되는 말이고 이를 주역 오행으로 옮기면 불화에 해당되고 방위로는 정남량이 된답니다. 불의 정남량이면 양기가 가장 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장정이란 말이 만들어졌고요. 이때가 혈기가 가장 왕성한 때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아직도 정정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군에 입대하면 훈련병이 되기 전을 장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사나이의 중세어를 산나해로 보고 있는데요. 산과 나해가 결합하여 오늘의 사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앞글자 산은 앞서 언급한 장정의 의미가 있고요. 나해는 나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가장 혈기왕성한 남자 장정이란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또한 사나이의 준말이 사내로 잘못 알고들 있는데요. 사나이와 사내는 별개로서 사내는 보통 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여편과의 반이어지만 요즘에 나이 먹은 여성들 사이에는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로 남편을 좀 미워하는 말투로 변질되고 있어 남자들은 좀 안타깝죠. 또한 신사는 국어사전에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로 이 말은 원래 젠틀맨이죠.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신사로 번역돼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인데요. 젠틀맨의 어원은 젠틀이이고 중세 이후 영국에서 귀족은 아니지만 실력과 재산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을 젠틀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 이런 뜻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아비는 아버지와 같이 잘 받들어야 할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대장부는 한자어로 중국에서 성인 남자를 장부라고 칭하였으며 특히 훌륭한 남자를 대장부라고 했고요. 아무튼 대장부는 남자다운 남자, 통 큰 남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아무튼 사내 남자를 풀이해보면 제일 먼저 입구자를 쓰고 다음에 열십자를 썼는데요. 이를 풀이하면 10사람의 입이 되고요. 다음으로 힘력을 쓰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사내남이 되는데
이는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야 사내다, 이런 뜻이죠. 우리 남자들 이제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확 펴시고 힘을 내세요. 아무리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녀라고 하지 여남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남자가 우선입니다. 다음은 여자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계집애, 기집애, 가시나, 갓나, 아가씨, 손녀, 처녀, 숙녀로 호칭되다가 결혼 후에는 아내, 아주머니, 아줌마, 여편네, 부인, 마누라 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계집애는 어원상 집에 있는 아이라는 뜻이라 하고요. 그러나 가시나, 가시네 이 어원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라시대 화랑제도에서 화랑을 가시나라고 했대요. 화랑에서 화는 꽃을 의미하는 옛말인 가시이고 랑은 나의 이두식 표기이므로 가시나는 꽃들이란 그런 의미랍니다. 화랑은 처음엔 처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됐기에 가시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요. 가시는 15세기까지는 아내의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가시나는 가시네라고도 하는데요. 가시네의 옛말은 가시나라고 하지요. 아내를 의미하는 가시에 아이를 의미하는 나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시, 아내로 태어난 아이라 이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갓나라는 말은 계집아이의 방언이지요. 한경도와 평안도 사투리인데 북쪽에서는 간혹 이 갓나 새끼라고 쓰는데 갓나에 새끼가 붙으면 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가씨는 아기의 시를 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성인 미혼녀를 말하는데요. 아가씨라는 말은 근대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월인석보나 세조시 문헌에는 상시엇이 있는 아기시, 그 다음 개축일기 한중록 등에는 상시엇이 아닌 그냥 아기시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아비가 현재 아빠로 된 것과 비교가 되지요. 아빠도 근대에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가는 악아로, 악은 새악시, 섹시의 악과 비교가 되죠. 사실 6, 70년대에는 아가씨라는 말이 술집 아가씨로 통용되기도 해서 아가씨라는 말을 싫어하기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여성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 여자를 뜻하고 처자라고도 하지만 처자라는 말은 왠지 어감이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도 합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독신녀라고 하는데요. 처녀는 생물학적으로 성교를 하지 않아 처녀성을 간직한 여자를 구별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숙녀라는 말은 요조숙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착하고 곱고 맑은 여자를 요조숙녀라고 하는데요. 요조숙녀는 군자의 짝이 되기에 좋다고 합니다. 또 아주머니는 아기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성인 기혼녀를 말하는데요. 아줌마는 아주머니의 주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라는 말은 원래 안해였다고 하는데요. 안은 밖의 반이어이고 해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할 때 쓰이던 전미사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바깥사람, 바깥분, 바깥양반 등으로 쓰고 있답니다. 부부를 내외라 하는 것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흔히 남편의 상대어로 아내를 생각하지만 본디 남편의 상대어는 여편네였죠. 여편네는 한자어인데요. 여편에다가 집단을 의미하는 전미사 내를 붙인 것이랍니다. 그리고 처 또는 부인, 지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내, 마누라 또는 부인을 결혼한 남성 배우자가 상대 여성을 일컫는 말이죠. 남의 아내를 말할 때는 부인으로 부르고 남에게 자신의 아내를 말할 때는 처, 아내, 집사람, 지어미로 부르고 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와이프란 영어 호칭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허즈번드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처는 옛날 한문에서 따온 한자 아내처로 처란 아내라는 의미랍니다. 지어미와 지압이란 말은 아내의 남편을 자기 아버지 섬기듯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머니 모시듯 공손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또한 남편은 아버지처럼 아내를 보살피고 아내는 남편을 아들처럼 보듬어 주어라라는 의미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라 합니다. 그럼 마누라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같은 지위나 연령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나, 또한 아내를 여보 마누라 하고 부를 때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낮추어 지칭할 때, 예를 들면 주인 마누라 이렇게 부를 때 쓰이고 있답니다. 원래 마누라는 마노라로 쓰였는데요.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로나 또는 임금이나 왕후에 대한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하는군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내의 호칭으로 변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을 영감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영감은 정상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관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으로 부르는 것도 이것은 옛날 그 관원들의 등급과 유사하여 부르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남편보다도 아내를 더 높여서 불렀던 모양이에요. 남자는 기껏해야 정삼품으로 생각했는데 아내는 왕이나 왕비로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누라와 영감은 대립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게 되면 집안에서는 아내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편네나 아내라는 말이 마누라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죠. 마누라는 원래 높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아내를 존중하여 일컫거나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누라라는 호칭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청년이 장가를 갔는데 첫날 밤에 신랑이 먼저 목욕 재개하고 누웠는데요. 새씨가 옆에 와서 눕기를 기다렸는데 새씨가 수줍어서 그런지 도대체 옆에 와서 누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신랑은 애타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신랑이 벌컥 성을 내면서 큰 소리로 퍼뜩 와서 마 누우라, 마 누우라 했는데 이때부터 마누라라는 말이 전래가 되어 마누라는 신랑 옆에 마 누워야 한다는 속설이 생기면서 마누라라는 단어가 탄생했다는 재미있는 야설 같은 이야기도 있죠. 그럴싸한가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호칭, 남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쉬운 것 같은 호칭이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불러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